생각 속에 집을 짓고 허물기를 여러 번. 그는 작가입니다. 글 쓰는 게 마냥 힘들기만 했으면은 못 썼을 텐데, 근데 글 쓰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만큼. 제 책 노가다 칸타빌레의 첫 문장이기도 한데, 뭐죠? 까먹었네. 잠깐만요.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나 진지하게 그가 꺼낸 말. 요리하면 셰프라고 대우해주고, 옷 만들면 디자이너라고 부르면서, 집 짓는다고 하면은 노가다꾼이라고 뭉개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노가다꾼으로 살아간다. 온몸으로 성실히 삶을 써내려가는 그는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여야지만이 무거운 것으로 옮길 수가 있고, 거짓이나 꾸밈 같은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담백한 성취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글을 짓는 글 쓰는 노가다꾼 송주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가 치열하게 통과해온 낮과 밤. 그 시간들이 모여 두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생생한 노동의 풍경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망치와 펜 사이,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늘 어제와 같은 시간. 간밤의 피로를 채 털어내지 못하고 다시 오늘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새벽 출근길. 누군가는 괜찮겠냐 걱정했고, 누군가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거라 말했습니다. 사실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 디딘 그날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을. 인력소 문이 5시에 열어요. 근데 저는 5시에 인력소가 문을 연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한 4시, 4시 반쯤에 인력소에 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제 한 5시쯤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훑어요. 막 해봤어? 본능적으로 해봤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예, 체격이 좋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잘 됐네 하면서 이제 보낸 것이 현장이었어요. 건설 현장에 첫 발을 디딘 6년 전부터 그는 스스로를 노가다꾼이라 부릅니다. 남들은 피하려는 그 단어를 스스럼없이 내뱉는 이유. 손에 쥔 망치만큼이나 단단한 연유가 있습니다. 노가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막일, 막일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막일을 사전에서 다시 찾아보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허드렛 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나름의 룰이 있고 설계 도면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어지는 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편견의 시선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막일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첫째로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이런저런 이유로 글 쓰는 노가다꾼이라고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반복하는 육체 노동을 우리가 노가다라고 표현을 보통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집을 지으려면은 설비부터 전기부터 철근, 형틀,
뭐 장판, 도배, 뭐 골조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짓는 게 이 집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직업에 귀천은 없다면서 정작 높은 벽을 세우고 선을 긋는 세상. 그는 스스로 편견을 지어내며 떳떳이 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목수일은 재밌었습니다. 형틀목수는 쉽게 생각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어떠한 거푸집 틀에 붓고 그래서 그게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어내면 건물이 되는 건데 그 거푸집을 제작하는 목수예요. 2단 600까지만 넣으면 되지? 타일하고 그 제 첫 번째 책에서도 썼지만 이 형틀목수는 압력과의 싸움이에요. 압력과의 싸움. 그러니까 이 집 여기에 거푸집을 붙였다 치고 공구리를 붓잖아요. 콘크리트를. 그럼 이게 그 콘크리트의 압력으로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 바깥에 있는 거푸집과 안쪽에 있는 거푸집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은 뚱뚱한 사람이 셔츠를 입으면 단추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단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로폼이라고 목수들이 형틀 목수가 제일 많이 쓰는 자재예요. 이게 한 장에 20kg예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한 100장 이상은 항상 날르는 게 일이에요. 하루 2,000kg 이상의 무게와 씨름하며 평균 2만 보를 걷습니다. 정직한 노동. 어디에도 요령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 몫의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눈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회사 일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성과가 나와서 좀 머쓱할 때도 있고 뭐 속된 말로 좀 정치질이라는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회사 일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써야만이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게 확인돼야지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런 담백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줘요. 건설 현장의 질서를 알아갈수록 그는 그 어떤 직업과도 견줄 수 없는 매력에 빠졌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머릿속은 개운했고 망치가 무거울수록 손끝에는 날이 섭니다. 몸을 쓰는 즐거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각입니다. 예, 엄청 무겁죠. 왜냐면은 망치도 있고 신호도 있고 이 못주머니에 줄자, 뭐 각종 펜 다 들어있고 뒤에 보면 이제 안전고리 고소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걸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요게 못주머니예요. 못을 담는 주머니. 근데 이제 목수들은 통칭해서 지금 이 벨트까지 해가지고 여기 이것까지 다 해서 이걸 통칭해서 못주머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기자가 펜을 놨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처럼 못주머니 벗었다 하면 이제 목수를 때려쳤다 이런 뜻인 거죠. 아니, 못주머니 찬다 하면 목수 시작한다 뭐 이런. 형틀 목수를 상징하는 못주머니. 지금은 매일 아침 빠뜨릴 수 없는 필수품이 됐지만 사실 그는 망치와 못 대신 펜을 들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제가 기자 일을 했었는데 기자 일을 하다가 32살에 이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자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후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후회를 하면은 그러니까 성격이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아마 후회를 했으면 벌써 그만뒀을 거야 아마 이 일을.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즐겁고 여전히 후회는 안 하는 거죠. 이혼하고 제가 통장에 150만 원 있었고 자동차 중고차 한 대와 그래서 노트북 한 대랑 제가 갖고 있었던 DSLR 카메라 한 대,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거 갖고 다시 대전으로 왔었던 거죠. 구형 벽걸이 에어컨이 터덜터덜 힘겨운 기계음을 내며 돌아갔다. 쿰쿰한 곰팡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 방에서 나는 일주일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나 싶어 절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가 고파 또 절망했다. 먹고 살자면 뭐라도 해야 했다. 그렇게 노가다 판에 첫 발을 디뎠다. 요즘도 가끔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그 아주 오래된 에어컨 소리, 터덜터덜 돌아가는 소리랑 그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나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털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거기에서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 거죠. 돌이켜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거기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온도와 밀도로 삶의 한 시절을 채워준 사람들. 그런 인연을 찾아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반가워. 뭘 이런 걸 약속하지만 드시라고. 잘 먹을게. 17년간 꾸준히 대전의 공간과 사람을 기록해온 월간 토마토. 송주홍 작가가 5년가량 기자로 일했던 곳입니다. 추웅이 있었을 때가 2013년. 네, 그때 있었죠. 그래, 이때 있었네. 봐봐. 김삿갓다방. 그래, 김삿갓다방. 그래, 그게 더 재밌었어. 김삿갓다방. 그 김삿갓다방에서 한 일주일 근무하면서 그래, 네가 그런 기사 잘 썼어. 이 르포성 기사, 네. 르포르타주. 지금 네가 쓰는 글에 도움이 많이 됐겠다, 야. 그쵸, 현장을 좀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 보는 그런 것들. 20대 송 기자, 열혈 기자였지, 열혈 기자. 혼내면 대들기도 잘 대들고. 그래 봐야, 그래 봐야 깨지면서. 그래도 학습 효과도 되게 뛰어났고 금방 배웠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대학생이라고 왔는데 백바지 입고 그때 느낌으로는 무슨 날라리 한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양아치. 그때 토마토 기사를 스크랩한 스크랩북을 가지고 왔어요. 한 2만 원. 제가 맨날 계룡문고에 가서 이거 토마토를 구입해서 스크랩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감동이었죠. 눈물 날 뻔했어요. 얘 앞에서 울진 않았지만 바로 칼럼 좀 한번 써보라 그랬죠. 그때 칼럼을 외부 칼럼으로 받으면서 피드백 주고 하다가 졸업할 때 되는데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일했죠, 그냥. 네. 그 시절 글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다면 펜을 놓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20대의 치기와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글쟁이로서 먹고 산다고 할 때
그 8할 이상은 이곳에서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즐거웠고 국장님한테도 많은 걸 배웠죠. 뭐 기획하는 거, 취재하는 거, 뭐 글 쓰는 거, 뭐 등등등등, 뭐 사진 찍는 거 다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20대의 어떤 청춘을 진짜 후회 없이 불태웠던 공간, 그런 회사. 치열하게 삶을 기록해왔던 두 사람은 지나간 시간의 밑줄을 그으며 기억을 나눕니다.